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제 요점은 제가 딴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입지가 좋아서나 제가 탐이 나서가 아니라 제가 공무원이에요. 제 국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초동에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1가구 1주택이잖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제 지금 동두천 아파트랑 선생님 강남 아파트랑 바꿔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선생님 선택 영역이 아니에요. 1가구 1주택이에요. 바꿔달라고요. 선생님 그 강남에 일자리 없으시잖아요. 한번 서류 내밀어 볼까요? 바꿔주세요. 저 다음 달까지 서류 보낼 거니까 집 비워주시고요. 저 동두천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전 서류 있습니다. 강남에 일자리 있어요. 이거 토달지 마세요. 이거 정책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공장입니다. 요새 1가구 1주택이 상당히 핫 이슈인가 봐요. 오해는 하지 마시는 게 요새 자꾸 자극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부에서 뭐 집을 뺏겠다, 1가구 1주택 이상은 뭐 범죄다,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다 요 정도거든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뭔가 시작하는 단계인 건 분명히 맞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 어감 자체가 1가구 1주택이란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집 많이 가진 사람들 뺏어주는 거야? 아니면 난 집이 없는데 그럼 집을 한 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이건 틀렸겠죠. 그 어디에도 집 많이 가진 사람의 집을 강탈하겠다 또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 한 채는 무료로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 정서상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뜻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1가구 1주택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냥 혼자 1가구 1주택이란 개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치적이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여러분 1가구 1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구 수만큼 집을 짓습니다. 딱 맞춰서 지어요. 그럼 수도권에 어디 지을까요? 그쵸. 서울에도 지어야 되고 위쪽으로는 동두천, 포천까지 지어야 되고 서쪽으로는 이제 김포시까지 지어야 되고 남쪽으로는 아시겠지만 뭐 과천 이게 아래쪽에 이제 안산이나 뭐 과천이나 쭉쭉쭉 나오겠죠. 뭐 수원이나 화성이나 이쪽까지 아파트를 다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니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누가 강남에 살아야 될까요? 일단 강남이 좋고 강남이 지금 학군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1가구 1주택인데 누가 강남에 살아야 되고 누가 동두천에 살아야 되고 누가 수원에 살아야 되고 누가 김포에 살아야 될지 누가 정해야 될까요? 추첨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아마 원본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의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심사기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심사기관이나 아니면 추첨 방식으로 하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는 전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로 1가구 1주택으로 가면은 누가 어디에 살지 결정하는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거예요. 물론 또 해결법을 찾아야겠죠. 자,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집을 이제 구매하고 싶지 않고 새살이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집에 대한 어떤 장기간 거주 플랜이 없고 잠깐 머물 거거나 아니면 나는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월세나 전세를 내고 거주하는 게 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엔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정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해도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내놓을 거예요. 방법을 강구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일단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면은 세를 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 아마 제가 봤을 때 공공주택 같은 걸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건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전세로 아니면 월세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수급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이유에서 국민의 40%에서 50%가 무주택자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자일까요? 집을 꼭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이제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주택을 꼭 소유는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증빙 자료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1가구 1주택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집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할 거예요. 한국은 전세나 월세 수요도 많다는 점, 그리고 지금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전세나 월세는 아무래도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문제죠.
나중에 일단은 집을 배정을 받았다고 쳐봐요.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니까 너는 여기, 저는 얘기, 저는 얘기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1가구 1주택이 원칙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1가구 1주택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뜻이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1가구 1주택을 하게 되면 일단 배정을 받은 다음에 또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 배정을 해주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1가구 1주택은 할 거면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집은 받을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 같은 경우에 이 산발적으로 있을 거면 나중에 일자리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들은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부서를 이전할 수도 있고 자기 사옥을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일을 지금 동두천에 하고 있다가 국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동두천에 하고 있다가 강남으로 만약에 발령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동두천에서 강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칙이 1가구 1주택이면 저는 강남에 미리 집을 준비할 수가 없겠죠. 물론 지금 이런 법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동두천에서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강남에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이걸 빼주셔야 돼요. 근데 1가구 1주택이니까 저한테 전세나 월세를 넣을 수도 없고 이분 집이랑 저 집이랑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여쭤보는 건데, 강남 아파트랑 동두천 아파트랑 바꾸실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정작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의 강남 아파트랑 제 동두천 아파트랑 바꾸실 거예요? 동두천 폄하는 아니에요. 그냥 가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두천은 또 동두천 나름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 아파트랑 동두천 아파트랑 바꾸시겠어요? 만약 바꾸기 싫다는 대답을 하실 거면 문제가 생겨요. 동두천에 있는 사람은 강남 아파트랑 바꾸고 싶을 것이고, 강남에 있는 사람은 동두천 아파트랑 바꾸기 싫을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이 안 맞으니까 여기 만약에 일종의 힘이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암시장이 발생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생각과 달리 과거에 유럽의 일부 국가, 아주 일부 국가랑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는 1가구 1주택을 정책을 펼쳤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 월세가 없어졌고 전세 월세가 암시장이 생기면서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을 했고 집값이 10배 이상 올랐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집을 우리가 배분을 받아도 강남에 우리가 원하는 인프라랑 시설이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강남에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는 이미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 수요가 많은 순으로 집값이 비싼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아파트 짓는 가격은 비슷해요, 여러분. 강원도에 아파트를 지으나 강남에 아파트를 지으나 평당 단가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브랜드를 넣어봤자 크게 차이 안 나요. 원자재의 차이는 나겠지만요, 가격에 따라서. 하지만 일단은 비싼 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급지게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1가구 1주택이 돼서 만약에 내가 이사를 하고 싶은데 비켜주질 않는다. 내가 동두천에서 공직을 위해서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비켜주질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지금 일부 국가처럼 힘 있는 사람은 집을 구해서 들어갈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집을 뺏기겠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뇌피셜은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1가구 1주택이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 있어요. 왜냐면 1가구 1주택이란 원칙, 1가구 1주택 배정이란 원칙 자체가 이미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힘의 원칙에 따라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집이 강남이 아니니까 1가구 1주택이 되면 뭔가 더 공평해질 것 같고 내가 강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부자들이 여러 채 갖고 있던 강남 아파트를 다 뱉어내게 되면 그 남는 아파트가 나한테 올 것 같잖아요. 그 우리한테까지 안 와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항상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1가구 1주택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하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역효과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1가구 1주택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전세, 월세나 아니면 배분의 문제나 이사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모범 사례를 시스템화 시킨 다음에 펼쳐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 많은 분들이 뭘 원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1가구 1주택을 펼쳐야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나올 수도 있는 부작용에 많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대비를 하는 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